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검찰개혁과 조국 퇴진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 조국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말맞추기 시도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울산시 연포부두에 정박해있던 2만 5천 톤급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기둥이 울산대교 위까지 치솟았고 정박해있던 다른 선박과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10여 명이 다쳤는데 1명은 중상입니다. 하루에만 차량 6만 대가 찾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화장실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출된 세균이 안전 기준치의 최고 3배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주말 뉴스웨이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검찰개혁, 조국 반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이런 두 개의 구호가 맞섰습니다. 현재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앞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조 장관 지지자들이 총 집결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반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요.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5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특수부 폐지 등 검찰을 겨냥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까지 대절해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조 장관 지지자들이 총 결집을 한 모습입니다. 여권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SNS에 이번엔 검찰개혁 촉구라며 촛불 집회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등도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맞은편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장 주변에 45개 중 등 3,600명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당분간 주말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조 장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집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내 투톱이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각 경남과 대구 텃밭을 동시에 찾아서 조국 탄핵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 창원을 찾아 조국 파면을 외쳤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은 다 뒤집히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앞세워 수사 압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한 거다. 인륜이다.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입니까? 동시에 황교안 대표는 텃밭인 대구에서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외치며 여론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조 장관 탄핵을 압박했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꼬집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역시 국민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은 개천절인 10월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장외 집회를 열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수사 경고와 조 장관 감싸기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강박증만 있는 사람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망상적 조국 사랑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앞으로 반조국 전선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 전 조국 장관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통화한 내용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주은 기자,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맞추기 시도, 증거인멸 의혹을 조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지난 4일 조국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로 최 총장과 2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당시 조 장관 부부가 최 총장에게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거짓 보도자료 배포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 4일 최 총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화는 했지만 2차례 통화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은 최 총장을 상대로 정확한 통화 내용과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메시지만큼 이낙연 총리의 압수수색 관련 발언도 이 검찰 내부에서는 파문이 컸다고 하죠. 예, 여성 2면만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이 총리의 발언 내용은 사실입니까? 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 2명 대 다수의 남성이라는 조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검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당시 조 장관 측 가족 3명과 변호인 3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측 변호인 1명은 중간에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인력도 모두 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각각 1명씩 총 2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총리의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앞서 집회 현장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을 두고 나라가 극심하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윤정 기자, 어제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신임이 여전해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조국 장관이 기소돼도 거취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결단의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본인과 직접 연관된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기소돼도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은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검찰이 조 장관 본인을 기소해도 거취는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사법 절차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1심부터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어제 기자들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 절차가 어디인지를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구분해 정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되느냐고 재차 물었는데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안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조 장관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사법개혁과 조 장관 법적 책임 사이에서 대통령은 사법개혁 완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내년 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담긴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조 장관 사퇴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만약 입법에 실패한다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 장관 거취 결정을 유예한 뒤 검찰 내부 개혁에 매진하며 정권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데이 조수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 연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불이 났습니다. 현재도 불은 꺼지지 않았는데요. 이 폭발 당시 불기둥이 울산대교 위로 치솟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가 긴박했던 폭발 당시 상황 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대형 폭탄이 터졌을 때나 볼 수 있는 버섯 모양의 불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폭발로 인한 열기는
멀리 떨어진 차 안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니 자꾸 불길 올라오잖아. 와 열기 느껴지죠? 완전 뜨거워.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부두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혼비백산, 달아나다 넘어지고 바닥에 엎드려 기어갑니다. 저는 진짜 그 상황 완전 바비큐 아니었어요. 다 진짜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래서 저도 땅바닥에 엎드리고 탑 옆으로 숨었다가 화재 선박 앞부분에선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배 뒷부분에선 선원들이 비상사다리를 타고 아슬아슬 탈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연포 부두에 정박 중이던 K1 제도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폭발이 이어지면서 항구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선박과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선박 선원 등 46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부두에 있던 하역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1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선박으로 불이 번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연포 부두를 포함한 인근 지역은 하루 종일 마비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접근조차 쉽지 않은 데다 추가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앞으로 2, 3일 정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불이 난 선박을 향해 특수 소화액을 연신 퍼붓습니다. 바다 위는 새하얀 거품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은 전투를 방불케 합니다. 앞에 소화기 한 개 더 작동 완료했습니다. 폭발은 정박돼 있던 2만 5천 톤급 액체 화물선 스톨트 그롤단도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8가지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고 바로 옆에는 4,5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도 있었습니다. 질소가스나 비염물을 투입 중에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지점은 울산 남구와 동구로 있는 울산대교 바로 아래로 화재 직후 울산대교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박돼 있던 인근 선박들과 부두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납품하시러 오신 분 중에는 바다에 또 몸을 던지신 분도 있고 그만큼 이제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인근 주민들에겐 외출을 삼가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량의 화학물질들이 있는 데다 추가 폭발 가능성도 있어 해외에서 화학 전문가를 불러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길은 앞으로 2, 3일 더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번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그 당시 경기도 수원에서도 여고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이 화성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다 범행 수법도 유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공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8년 1월 수원 화서역 근처 논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듬해 7월 수원 오목천동에서도 또 다른 여고생이 옷이 벗겨진 채 살해됐습니다. 화서역 사건은 화성 연쇄 사건 6차와 7차 사이,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하면 오목천동도 7차와 9차 사건의 공백기에 벌어졌습니다. 여고생이 숨진 두 곳의 현장은 화성 사건 범행 현장들과 10km 이내의 거리였습니다. 특히 수원 화서역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과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여고생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피해자는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발견됐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성 수사팀과 제대로 된 공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원래 또 사건도 그 당시에 또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형사들이 또 엄청 바쁘고 그냥 힘들고. 두 여고생의 살해 사건 역시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원 여고생 살해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의 취재 뒷얘기를 풀어보는 시간 백브리핑입니다. 정책사회부의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인데요. 이춘재 과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30년 전에 제작됐던 몽타주로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88년 7차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용의자 몽타주고요. 예. 오른쪽 사진이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아, 비슷하네요. 예. 네, 저희가 전문가에게 안면 분석을 의뢰했더니 두 인물의 일치율은 80%가 넘었습니다. 턱을 제외하고는요, 눈썹과 눈, 그리고 코가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진짜로 머리 스타일만 좀 다르고 비슷한데 사실 이 몽타주가 당시 용의자를 목격했던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안내양이었던 분이 최면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경찰은 최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버스 안내양의 기억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한 50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0cm 정도의 키에 갸름한 얼굴, 20대 후반의 남성, 예. 이춘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버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그것도 오래전 기억이잖아요. 네. 예. 31년 전 기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당시 기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말인지요?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언론 보도된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몽타주 그린 그 그림이 막 떠돌아서 많이 봤을 거고 그것이 다시 기억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얼굴에 대한 기억이 재구성됐을 가능성. 예. 기억의 재구성. 그러니까 자신이 최근 본 몽타주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바꿔 얘기하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와 마찬가지로요. 최면 조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신뢰도가 몇 %나 되는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데이터가 없나요? 네네. 네. 이건 그러니까 수사 단서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서로만. 네. 근데 법적인 효력도 없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럼 뭐하러 최면 수사를 합니까? 수사 단서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단서요? 있습니다. 예.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호순이 택시를 탄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네? 최면 수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변에는 뭐가 보입니까? 주유소가 보입니다. 네. 예. 그럼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요. 제3의 목격자를 찾거나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용의자를 실제로 본 게 아니어도 주변 단서를 찾아본다. 네. 그렇다면 저는 더 궁금한 게 차라리 이춘재한테 직접 최면을 걸면 안 되는 건가? 예, 그런 어떤가요? 질문이 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요. 최면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예. 더 중요한 건 범죄 용의자들은 대부분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예. 최면이라는 게 우리가 레드선 이렇게 하면 네. 다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뒤에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최면이 걸리는데 네. 뭐 이런 거죠. 들판에 바람이 붑니다. 네.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근데 번호판에 맞아, 저렇게 하죠? 숫자가 보이네.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최면에 걸리는 사람들이. 무슨 자지? 상상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죠. 네. 예. 최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잘 때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최면으로 수면 유도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용의자여서는 아니고 그걸 안 따라서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고유정 사건입니다.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고유정을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했다고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의붓아들까지 죽였다면 이거 고유정도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유정,
연쇄살인범 아닙니다. 아니에요? 2명이어도? 네, 예. 그렇습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하면요, 3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고요. 이 범인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남편에 이어서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지목을 받았지만 고유정은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아는 사이였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고유정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희대의 살인마다 이 네.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에도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화장실을 물로만 세척한다. 가정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요. 하루 6만 대 넘는 차량이 오가는 이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물로만 대충 청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뜩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무섭게 번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곳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더럽게 방치된 졸음쉼터 화장실 실태, 김남준 기자가 비위 상하는 그 현장부터 보여드립니다. 운전자가 휴식이 필요할 때 찾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장거리 이동 화물차 등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6만 대가 넘습니다. 졸음쉼터 화장실 위생은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왔는데도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인데요. 소변기 때는 휴지로 문질러도 닦이지 않을 정도고 바닥은 흙과 쓰레기로 엉망이었습니다. 거미줄도 쳐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청소한다는 졸음쉼터 화장실 점검표를 살펴보시면 바닥에 물기, 흙, 소변기의 때, 그리고 거미줄 등을 치웠다고 체크가 돼 있지만 실제 와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졸음쉼터도 상태는 마찬가지. 피부에 직접 닿는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의 세균을 측정해보니 안전기준의 최고 3배가 검출됩니다. 청소도 잘 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잠시 들린다라는 생각에 잠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을 탓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최대 주 3회 이상 소독 청소를 해야 하지만 졸음쉼터 화장실은 관련법상 공중화장실이 아니라서 소독 없이 하루 3번 물청소만 한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정기적인 소독이라든가 또 관련 이런 위생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위생관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으로 문제가 된 조계저 식당 고객의 카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지만 동의도 없이 들여다봤고 통보도 석 달이나 지나고 이루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대 여성 A씨는 어제 카드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A형 간염을 유발한 조개젓을 판 식당에서 지난 4월 식사를 했다고 추적을 당한 겁니다. 간염에 대한 안내도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당한 손님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융정보와 특히 신용정보를 왜 빼가는지 A형 간염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3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죠. 문제가 된 조개젓이 유통된 식당 20여 곳에서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남아있는 손님들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신용정보 조회 대상이 됐습니다. 질본 측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왜 3개월 뒤 조회 사실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그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데 왜 벤처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카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요구가 와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제공됐는지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국 총리도 단골이라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기형이거나 병든 닭으로 요리를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또 서아프리카 해안에서는 10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 좁은 우리 안에 수천 마리의 닭이 갇혀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체가 발견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기형닭도 보입니다. 영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난도스에 납품되는 닭들입니다. 난도스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등이 단골로 유명한데 문제의 닭을 무려 10,000마리 넘게 가져다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So all those small chicken go to Nando's? Yes. 난도스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성 수감자 한 명이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더니 갑자기 움직입니다. 검은 물건이 바닥에 뚝 떨어지자 주황색 제수복으로 황급히 덮습니다. 제소자에게 검은 물건을 배달해준 건 다름 아닌 드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한 번에 이 물건을 잡지 못해 교도관에 적발됐습니다. The sheriff's office says it contained marijuana and a cell phone. 현지 검찰은 제소자가 어떻게 드론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배달받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해변가에 죽은 돌고래들이 끝없이 밀려와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 돌고래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돌고래는 약 130마리. 돌고래 보호 전문단체들은 돌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으로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좀비가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외국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긴데요. 매년 가을 헬로윈데이 이벤트가 인기를 끌자 놀이공원에서는 특별한 공포 체험을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현용 기자가 하루 동안 좀비로 변신을 해봤는데 연기가 어설퍼 보이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 좀비들과 군인들의 사투가 펼쳐지고 객석까지 다가온 좀비에 관객들은 헬로윈 축제를 만끽합니다. 헬로윈의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 기자가 직접 의상을 갈아입고 전문가에게 좀비 분장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핏빛 도시에 기자 좀비로 변신했는데요. 30분 만에 제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 됐습니다. 좀비가 되기 위해선 특유의 동작도 익혀야 합니다. 술에 만취한 것처럼 몸에 힘을 빼고 움직여야 합니다. 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계시되 머리를 한번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숙여지는 쪽으로 몸이 쏠려요. 그죠? 네. 좀비 분장을 한 채로 어슬렁거리니 관람객들은 놀라서 도망가다가도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니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좀비 분장하신 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 놀래키도 너무 많이 놀랬고 너무 재밌었어요. 좀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놀래키는 게 정말 재밌어요. 헬로윈 축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자 놀이공원은 규모와 콘텐츠를 확대하고 차별화한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윈 축제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입니다.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 여행.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동심을 닮은 그 모습이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졌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새하얀 도화지가 하나둘 채워집니다. 어렵게만 다가오던 과학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만나 미래가 그려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싶어서 새로운 원소를 하나 제가 만들었거든요. 로봇과 인간과 복제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불치병 환자나 불임 환자들을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과학에 대한 14개 주제로 초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런 미술 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과학과 문화가 예술 문화가 같이 융합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미래의 모습과 아이들의 꿈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일본 도쿄에서는 두 나라 우호를 강조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은인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흥겨운 사물놀이에 관객들이 환호하고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석 달 연습한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음악을 바라보던 관객의 시선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측 참석자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일한국연맹 간사장 반갑습니다. 친인 국토교통상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를 의식한 듯 한국을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私ども政治家も日韓友好のために対話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は日本に文化を伝えてくれた恩人の国であります。 현장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일본인들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한복 문화 체험관은 80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ね、でもお互いに歩み寄って譲れるところは譲って仲良くできればなと思いますけれども.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아사히신문이 공동 주최한 한중일 심포지엄이 오늘 열렸습니다. 3개국 지식인들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서울 수복 행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최민호 해병이 사회를 맡았고 수복작전 당시 태극기 개양을 재현한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장 양 옆으로 역사 물길이 흐르고 있는데요. 조선 건국을 시작으로 광장이 새로 조성되기 바로 전해인 2008년까지 617년, 617쌍의 바닥돌을 광장을 중심으로 마주보게 해뒀습니다. 동쪽 바닥돌에는 하나하나 역사적 사건을 새겨뒀으니 2cm의 얕은 수심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셈이죠. 또 서쪽 바닥돌은 앞으로의 역사를 기록하라며 여백으로 남겨뒀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오늘의 광화문 광장은 보시다시피 둘로 극명하게 쪼개져 몸살을 앓았습니다. 먼 훗날 역사의 바닥돌은 오늘을 어떤 글자로 기록하게 될까요? 조국 장관 수사, 검찰 개혁, 경제 위기,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습니다. 민족사를 관통해온 이곳 광화문에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미래의 역사가 될 오늘의 사건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스포츠 뉴스를 진행할 김태욱입니다. 오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나온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선수가 탈진하자 부축하고 함께 완주한 선수의 이야기, 박수유 기자가 전합니다. 탈진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선수를 다른 선수가 부축한 채로 달립니다. 서로 다른 나라인데다 일면식도 없는 관계. 힘이 달리자 팔을 어깨에 두르고 안간힘을 씁니다. 관중들이 함께 힘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결승점 200m 앞두고 벌어진 상황. 악전고투 끝에 결승선을 통과하자 관중들은 둘을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동료를 부축한 다보는 예선 탈락했고 부축받은 버스비는 규정대로 실격 처리. 하지만 국제육상연맹은 스포츠맨십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보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며 전 세계 팬을 향해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급경사를 타고 내려와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오르는 스키 점프. 그런데 이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달리는 느낌은 어떨까요? 오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400m짜리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극한의 레이스였는데요. 내로라 하는 참가자들 의욕은 대단했지만 기진맥진합니다.
23세 이하 여자 사이클 대회는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이렇게 충돌로 엉키고요. 이탈한 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승점을 앞두고 폭발뜨리는 선수들이 속출하네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도 많은 사이클 대회. 우리나라에선 국내 최대 자전거 동호인 축제 투르드 코리아 스페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강릉의 멋진 풍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 바로 이런 것이 사이클의 매력 아닐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늦더위가 계속돼 서울과 대전 등에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여전히 크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괌 해상에서 발생해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데이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